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윤석열의 멘토를 자처하는 이 심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심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이력,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심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심평이라는 사람이 판사로서, 그 다음에 또 변호사로서, 또 법대 교수로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고, 관심도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심평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윤석열의 멘토라는 식으로 자처를 하면서 계속 언론 매체에 등장을 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이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 각종 주장들을 늘어놓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만 늘어놓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언론 매체에 출연해서 저런 주장을 늘어놓을까,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심평이 결국엔 또 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위 그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일각에서는 영수회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윤석열 이재명 회동,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와서 지금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렇게 만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1대1로 접촉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심평이란 사람이 지금 자기가 이걸 갖다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 심평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 우리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유하는 그 상식과 너무나도 다른 시각을 갖고 있고,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사이에서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자처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바로 윤석열의 멘토라고 그렇게 자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 부인 이런 거 또 그런 언행을 하지 말라는 이런 경고를 하지 않고 있으니, 정말로 지금 이 형세가 정말 깝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평이 26일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수회담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영수회담에 관한 뜻을 전달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 총선 참패 이후에 뭔가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영수회담이든 뭐 회동이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뭐 제안하는 취지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심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심평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이 심평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한테 그 부탁을 받고 진정 나라를 위해서 회담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지를 이재명이 드러냈다. 그래서 내가 심평이 그 의지를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평,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검토하면서 이것이 혹시 속임수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대표를 위해서 변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또 웃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심평은 그동안에 이 윤석열의 멘토라고 언론에서 소위 통칭했던 그런 자입니다. 근데 실제 이 사람이 윤석열의 멘토인지, 윤석열 또는 그 어떤 정치인의 멘토 자격이나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선거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뛴 적도 없고, 출마한 적도 없고, 그 누구를 간접적으로 지원한 적도 없고, 그냥 옛날 열린우리당 시절에 경북 열린우리당 친노정당 아닙니까? 친노정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런 노릇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 문재인 지지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새 갑자기 윤석열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가까이 각종 언론 매체에 등장해서 이런 정치적 발언들을 늘어놓고 있다, 그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 그겁니다.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비평을 하고 평론을 하고,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실에 이런저런 정치적인 조언을 하냐, 그 말입니다.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사이의 가교 역할, 메신저 역할을 자처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국정에 계속 끼어드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심평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자질과 능력, 여기에 대해서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차라리 심평이 멘토라고 한다면, 그 멘토라고 한다면 김종인이가 멘토로서는 훨씬 더 부합하지 않습니까? 김종인
어, 뭐, 직접 선거에서 뛴 바는 없지만 전국구 또는 비례로서 전무후무한 전국구 5선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각종 정당의 비대위원장, 그걸 갖다가 역임을 했고, 근데 성과는 없지만 어쨌든 그의 이력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오히려 멘토로서의 자격이 있고 그 사람이 오히려 심평보다는 정치적 감각이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객관적인 그런 증거들, 근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저기 이제 냅두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을 갖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심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괜찮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만나지 않고 이런 사람의 조언도 듣지 않으면서 이 심평이라는 사람의 이런 멘토를 자처한다, 이걸 갖다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저는 이런 대통령실의 이런 의중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평이라는 사람이 대체 그 무슨 자격으로, 그 무슨 능력으로 이 대통령실에다가 이재명과의 회동을 이렇게 권했는지, 제안을 했는지, 전달을 했는지, 그걸 왜 대통령실이 수용을 했는지,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평이라는 사람이 이 인물평이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보면 이 심평이라는 사람의 그 수준을, 이 심평이라는 사람의 그 수준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평이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 이재명을 위해서 심평이 변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내가 잘 아는데 잘 안다고 합니다. 이재명을 잘 안다고 합니다. 표리부동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표리부동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밀복검이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이렇게 달콤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안에다가 칼을 차고 있다. 언제 찌르려고 이렇게 기회를 살피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표리부동도 아마 그 마찬가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재명은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심평이, 윤석열의 멘토를 자처하는 이 심평이가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은 표리부동합니까? 표리부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라 그랬냐, 뒤에 이재명은 또 신의를 지킬 줄 아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그러니까 뭐 믿음과 의리 이런 것들을 갖다 지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정치적인 성향,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지지 여부 이런 걸 떠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최소한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했던 그 언행들을 봤을 때 이재명이 과연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구석이 한 구석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재명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이재명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재명의 반응, 이재명의 언행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연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심평이라는 자는 이재명을 향해서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다,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뭐라고 그랬냐, 아주 이재명 극찬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이분이라는 것은 이재명을 가리킵니다. 보수도 진보단이 실용적 사고방식에 철저한 분이고 또 어려움을 겪고 살아온 분이라서 그런 분이라고 제가 설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과의 회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거부하는 듯한 그런 내색을 했는데, 이 심평이가 이재명을 변명하면서 이재명을 극찬하면서 이재명은 표리부동하지 않고 이재명은 신의를 지킬 줄 알고 이재명은 보수 진보 간의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고 또 어려움을 겪어서 상당히 좋은 사람이다, 내가 이재명 잘 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메신저가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의 변호인, 이재명의 소위 영수회담 호소인, 이런 노릇을 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심평이가 윤석열의 멘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심평이를 갖다 대통령의 멘토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대통령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 정무적 감각, 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 대통령 참모들의 정무적 감각을 여러분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벌써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이 대통령실의 또
다른 정치적 실패가 바로 이 신평이라는 사람을 이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신평이 뭐라 그랬냐. 그 당시에 제가 제안을 받을 때 민주당 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처음에 만나서는 총리 인선에 관한 협의를 가볍게 한 다음에 이때 생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회담을 이어나가면서 더 깊숙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측의 태도를 보면 1차 회담에 온갖 의제를 다 포함시키자고 그런다. 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총리, 이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 총리 인선 말고도 무슨 특검이 어쩌네, 최상병 특검이 어쩌네 저쩌네 그런 소리를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평이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뻔히 보이는 이런 의도, 이런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면하고 또는 아예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대통령실에 이렇게 무작정 이재명과 만나라, 이재명 좋은 사람이다, 이재명은 참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추천을 했다, 권했다, 이런 상황이었다 그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에 몰랐지만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의 만남을 이렇게 추진했을까? 왜 그런 전화통화를 했을까?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 신평이라는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가, 이 신평이라는 정치적 이런 평론을 할 그런 객관적인 자격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실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그 언저리를 떠돌면서 계속 이런 작업을 해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신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항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어떤 미끼를 던져서 대통령을 끌어내서 함정에 빠뜨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평은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몰랐습니까? 근데 왜 이재명과의 회동을 그렇게 권했던 겁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이재명을 변호했던 겁니까? 왜 그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옹호를 했던 겁니까?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걸 몰랐다는 사람이 왜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고 왜 대통령한테 그런 정치적 조언을 합니까? 왜 정치적 조언을 가장한 이런 식의 윤석열 지지층 이탈을 가속화하는 이런 행동들을 합니까? 그러면서 또 신평이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이 대표의 뜻은 아니라고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항상 표현하지만 이재명 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재명 당입니까? 이재명 1인 지배 체제가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은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그런 주장들은 이재명의 승인, 묵시적 동의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이재명과는 무관하다고 지금 하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이런 자가 어떤 정치적 평론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떤 정치적 조언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런 자가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고 대통령실 언저리를 떠들고 있는데 대통령실 이걸 방치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총선 때 장예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예찬이 윤석열 대통령을 팔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어떤 분들이 댓글로 써주셨습니다. 왜냐? 만약에 이 장예찬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지가 없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없다고 한다면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섰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공동정부 뭐 그런 것들을 갖다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실이 즉각적으로 안철수 의원한테 소위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장예찬한테도 그런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장예찬과의 관계를 부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예찬을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지원하고 있구나 이런 의심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평과 관련해서도 그런 의심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평은 분명히 자기가 대통령의 멘토가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신평을 향해서 대통령의 멘토라고 자처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언론 매체에 계속 등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평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이 대통령과 제1야당 그리고 각종 범죄 혐의를 받는 이 이재명의 회동 이런 것들을 갖다 사실상 주선했다. 가교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공개적으로 그것도 각종 주장을 늘어놓는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정권을 갖다가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단 한 번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까? 왜 단 한 번도 이런 반박 내지는 반론 내지는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심평이 정말로 윤석열의 멘토라고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위기입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